안녕하세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세금이며 유학비며 다른 형제들보다 도움을 더 많이 받았으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재산에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 라고 하는 가족 때문에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덜 받은 입장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덜 받은 사람은 나보다 다른 형제가 더 많이 증여를 받았으니까 금옥도 포함해서 상속재산을 나눠야 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했다가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를 법적 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8조에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중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해서 특별수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인이 증여나 유언의 방법으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이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중 일부가 결혼을 할 때 고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금이나 매매자금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이 돈을 미리 상속받은 걸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먼저 더 받은 사람은 덜 가져가고 덜 받은 사람은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특별수익이라는 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수익이어야 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즉 망인의 생전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생활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서 당의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라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소비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돈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들한테는 용돈이나 생활비를 전혀 준 적이 없는데 특별자녀에게만 상당히 큰 액수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주었다면 이건 입증을 통해 특별수익이다 라고 주장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망인이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주었다면 이는 상속분을 성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할 때 이 특별수익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일단 특정 자녀에게만 받았던 자금이 특별수익 자체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다퉈야 합니다. 그 다음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상담을 하러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오빠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몇 억을 대줬다고 했어요. 아니면 동생이 건물을 사는데 그 대출금을 엄마가 대줬다고 들었어요. 또는 오빠는 자식한테만 유학비를 얼마 대줬다고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만 기억을 하시거든요. 정확히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었는지, 부동산을 넘겨주었는지 알고 계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넘겨줬다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언제 소유권을 가져갔는지는 나오지만 보통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인이 증여로 기재된 경우보다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대금이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 시기에 부모님이 해당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줬는지 아니면 현금을 여러 번 인출해서 줬는지 또는 제3자에게 줬다가 다시 자녀에게 들어갔는지 등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 입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은 변호사가 꼼꼼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지 않으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소송을 할 때는 재판부가 인정할 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수준인지 계속 고민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만약 특별수익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서 입증을 했다라고 해도 이제 넘어야 할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이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라는 문제인데요. 특별수익은 상속 개시 당시, 그러니까 망인이 돌아가셨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큰형이 아파트를 10년 전에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해당 아파트가 10억이라면 10억의 특별수익 재산에 가입이 됩니다. 만약에 꼬마 빌딩이라서 시가가 아파트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액수를 가액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현금으로 5년 전에 1억을 증여했다 라고 한다면 고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서 환산한 금액을 가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자녀가 생전에 토지만 증여를 받았고 본인이 거기다가 건물을 세워서 임대를 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물에 수증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보태서 증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현재 시점이 아니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건을 해보면 부동산이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증여 당시보다 고인이 사망한 시점의 가격이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실무상 상속재산을 어느 가격으로 평가하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차이가 나기도 해서 소송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입증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부분 말고도 요즘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머지 부모님과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을 다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를 자식들이 특별수익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도 부모님으로부터 일부 증여받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소송의 실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상속 관련 소송을 해보면 실제 재산을 얼마 더 가져오겠다 이런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은 자식인데 나는 제대로 받지 못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 억울한 감정 때문에 소송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소송의 당사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소송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금 소송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 사례에 맞는 해결 방법 자세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